변수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위헌, 윤 탄핵 마지막 변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깐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올까요? 이 결정은 주문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일부 이유에서 의견이 나뉘었으므로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주문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박하한다. 네. 뭐 굉장히 줄줄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지? 요지는 이거 임명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임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한 마지막 변수다. 왜?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느냐? 그러니까 즉각 임명하느냐? 일단 귀고 좀 나중에 임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 탄핵 심판을 9명이 판단을 하느냐, 8명이 판단을 하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단순히 이 탄핵 심판의 재판관 명수만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냐?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윤 탄핵 심판에 마은혁 합류 땐 3말 4초로 선고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이 3월 초 혹은 중순, 통상적으로 한 3월 중순이면은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3말 4초로 늦어질 수도 있다. 왜? 요길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나리오인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 때, 임명이 안 될 때로 지금 나뉘죠. 임명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8인 체제로 선고가 있고 3월 중순에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임명을 한다고 하면 임명한 후에 실제로 마 후보자가 선거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거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할 땐 기존처럼 8인 체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3월 중순입니다. 다만 선거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변론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 마은혁 재판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9인 체제로 하게 되면 변론을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선거 일정이 좀 지연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재판관이 판단하는 재판관의 명수뿐만이 아니라 선고가 언제 나느냐까지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일단 여기부터 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윤영걸 대표님. 네. 일단 여기 이 부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행의 결정. 그거는 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결정을 하죠. 네. 네, 저는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바로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는 안 할 거다.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뭐냐면 그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마은혁 그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했어요. 뭐냐면은 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명은 해야 되는데 언제 임명하는 건 알아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본인은 그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방 끝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처 뭐 법무부라든지 법제처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 전화로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3월 초쯤에 뭐 결론이 나올 텐데 네. 그때 되면은 공교롭게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이 다 끝나서 이제 선고만 남았거든요. 네. 아마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급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더라도 법률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정무적인 판단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 맞는가.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은 안 할 때 이유는 조한창, 정계선 이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가 합의가 됐다. 네. 근데 마은혁 후보는 합의가 안 됐으니까 안 됐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이번에도 계속 고수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좀 계속 갈 가능성이 많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저는 복귀할 가능성이 한 90%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임명하지 않고 좀 기다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가 다시 이 탄핵안이 기각이 돼서 복귀를 한다는 전제로 본다면, 그럼 최창렬 교수님, 한덕수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의 자리로 오면 그럼 마은혁 재판관은 어떻게 할까요? 임명을 바로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두고 볼까요? 임명을 안 할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얘기가 지위 확인 요구. 네. 말하자면 권한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위헌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임명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는 지금 이 대통령의 그 재판관 임명은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의무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네. 임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당장 헌재가 마 후보자에게 즉각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라. 그걸 각하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각이 아니라 이거는 헌재가 판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이거 엄밀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자꾸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들 얘기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를 하면 제가 봐도 복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변론이 네. 끝났으니까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헌재가 지금 부작위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아니에요. 말하자면 국회와 이 지금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다 판단을 요구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무슨 권한으로 최대행이 뭘 살펴본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헌재가 판단을 해준 거예요. 위헌 소송에 대해서 판단을 해줬고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국회의 헌법재판소 이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제 와서 헌재의 판단은 존중하는데 살펴보겠다. 법제처에게 유권 해석하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이건 또 하나의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이 복귀를 한다고 하면 다시 이 대행이 돼서 마 재판관의 임명이 여부를 이 시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에 할까요? 후에 할까요?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생각,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정무적 판단하면 안 돼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렸기 때문에 즉시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8인 체제가 유리하냐, 9인 체제가 유리하냐,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지금 여당에서는 임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임명하면 여당이 유리할 수 있어요. 변론 갱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시간이 늘어난다고. 아까 저기 나왔잖아요, 신문에. 그렇게 되면 여당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생각들 굴리니까 계산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이제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네. 판단의 근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헌재가 판단했는데 뭘 무슨 정무적 판단합니까? 최권한대행은 거기 정무적 판단 자리가 아니에요. 헌재가 그런 판단 안 했으면 모르는데 바로 그래서 헌재가 판단해 줬는데 뭘 정무적 판단을 해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가 아니다. 그냥 헌재에서 판단한 대로 바로바로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고 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임명해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한 건 일단 헌재 판단이 나왔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즉각할 것이냐 아니면 좀 쥐고 있을 것이냐 여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을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임명 시 임명을 한다고 해도 둘로 나뉘어요.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다.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미임명 때랑 뭐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참여를 하게 되면 요때 이제 변수가 생긴다라는 건데 근데 다음 중앙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마은혁 임명 땐 재판 참여가 원칙, 최종 결정은 재판부 몫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재판에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다만 재판부가 논의를 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 대표님 네. 헌재는 만약에 임명을 했다고 이 전제를 하면 마 재판관을 포함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저는 뭐
판단은 뭐 평의에서 하는데 네. 뭐 포함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뭐 재판관이 됐으니까. 네. 하지만은 저는 평의에서 헌법재판관의 평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하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거든요. 헌법에 군림하는 헌법재판소 이런 평을 지금 듣고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은 누가 봐도 옛날에 인민노련이라든지 그 좌파 이념에 경도된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또 검찰판 그 법원판 하나회 아니에요. 거기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하나회 소속이 절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늦게 넣는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불신을 받는 겁니다. 지금 8명, 박근혜 전 대통령도 8명을 했는데 네. 왜 꼭 마은혁 재판관 이념에 경도된 사람은 지금 넣냐 이거죠. 이게 8명 갖고는 좀 불안하니까 한 명을 완전히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누가 봐도 할 사람을 넣는 게 안전한 핀을 넣는다고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불신을 받아서야 되는 건지 헌법재판소가 불신을 이번에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윤 대통령하고 마은혁 재판관 건만 빨리 하고 다른 뭐 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세요래요.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람 안 하고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도 보면은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보류했거든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야 합의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헌법재판소가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권한쟁의 심판할 때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거를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이라도 뒤늦게 결의안 갖고 올 수 있느냐. 그거는요. 시험지 채점하는 선생님이 너 답 틀렸는데 지금이라도 수정해 오면은 맞는 걸로 채점해 줄게.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은혁 같이 저렇게 경도된 누가 봐도 판결이 뻔한 사람들은 저는 뒤늦게 참여하는 건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말씀 중에 뭐 법원의 하나회 뭐 이런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개인적인 의견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말씀은 윤 대표님은 아마도 이 임명이 되면 마 후보자도 포함을 시킬 거라고 예상은 됐는데 나는 포함을 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처음에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에 2명만 이 임명을 하면서 여야 모두한테 지금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나름의 또 묘수를 제시했다라는 평가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주목이 좀 됩니다.